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서울회생법원에 올라온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하단, 채무자는 익명으로 000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예요. 물론 개인정보는 저희가 다 비실명 처리했으니까요.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요, 한 개인이 어쩌다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지금 재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파산 관제인, 그러니까 법률 배리인이죠. 이 관제인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보고서에 나온 채무자 000님 기본 정보부터 보면요. 41세 남성분이시고요. 대학교 졸업하셨고, 지금은 직업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한 2년 전쯤에 협의 이혼을 하셨는데 이때 재산 분할 같은 건 없었다고 하고요.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사업 실패였어요. 2020년 6월에 0000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시작하셨는데 2020년 6월이면 딱 그 시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신 거죠. 경영난이 너무 심해졌고 긴급대출 이런 걸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셨지만 결국 2023년 3월에 폐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이고, 네, 이 과정에서 빚이 확 늘어났고 또 설상가상으로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으셔서 이제 경제활동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태가 되신 거예요. 보고서에서는 이 폐업 직전인 2023년 2월을 실질적인 경제 파탄 시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잠깐 좀 짚어볼 만한 게 있는데요. 이 사례가 정말 그 팬데믹이라는 어떤 사회적 재난이 특히 소상공인 개인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업하다 빚졌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 있잖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거요. 이런 건강 문제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인 거죠. 맞아요. 정말 재정적인 문제랑 건강 문제가 얽혀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돈 문제 해결만큼이나 심리적인 지원, 건강회복 지원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의 주거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볼까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아버님 명의의 SH공사 임대주택,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마곡 엠벨리 15단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한 515만 원 정도, 월세는 20만 원이라는데 이 비용도 아마 본인이 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보면 계속 부모님 명의 주택에서 무상 거주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부모님께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실직 상태, 또 근로능력 상실, 이런 정보들이랑 딱 연결이 되는 지점이에요. 왜 파산 신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이걸 좀 뒷받침해주는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재정 상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빚, 그러니까 총 채무액은요. 주 우리카드를 비롯해서 총 16곳의 채권자에게 약 2억 4,166만 원입니다. 와, 금액이 상당하네요. 원금만 해도 2억 1,300만 원이 넘어요. 네, 꽤 큰 금액이죠. 이 빚은 보니까 2004년부터 쭉 쌓여온 거고요. 주로 사업 자금으로 쓰였고 또 통신비 같은 생활 자금으로도 사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빚에 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은행 예금이 다 합쳐서 한 206만 원 정도 있고요.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이 한 420만 원, 그리고 2015년식 오토바이 한 대가 있는데 이거는 가치가 한 30만 원 정도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빚 규모에 비하면 자산이 정말 현저히 적은 거죠. 명백하게 지급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인데요. 이 관제인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 자산들에 대해서 환가 포기 의견을 냈어요. 환가 포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 자산들을 굳이 처분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유를 좀 보면 일단 예금 206만 원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6개월간 최저 생계비, 이게 지금 한 1,1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범위 안에 있어요. 아, 생계비는 건드리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해약 환급금 420만 원도 압류 금지 금액이 150만 원이거든요. 이걸 빼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한 270만 원 정도예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채무자의 우울증 같은 질병 치료 필요성도 고려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는 뭐 30만 원 정도 가치니까 이걸 경매에 넘겨봤자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빚 갚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파산 제도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인간다운 삶,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뭐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숨겨둔 정황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실하게 절차에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로 가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에 정해진 예를 들어 뭐 재산을 숨겼다거나 낭비가 너무 심했다거나 아니면 사기 파산처럼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빚을 탕감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법 제564조에 그런 사유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고요. 채권자들도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법원에다가 면책 허가 의견을 제출했어요. 이 채무자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처분해서 나눠줄 실익이 없으니까 파산 절차를 여기서 그냥 바로 종결하는 동시 폐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관제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 채무자는 이제 법적으로 모든 빚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재산을 숨기거나 하지 않고 절차에 잘 협조했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파산 및 면책 제도가 가진 어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또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된 한 개인의 사례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은 아주 적었고 그마저도 생계 유지나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서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고요. 결국 파산 관제인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 면색을 통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는 면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서에도 언급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과제일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법적인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한 사람이 정말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종류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까? 예를 들면 심리상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법적 구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파산 보고서를 깊이 있게 살펴보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의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